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이덕일작 여인열전 미실편입니다. 임금 위에 임금, 신라의 여인천하 미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세라는 말이 있다. 여자가 그 아름다움으로 남자를 매혹시켜 괴로운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 화랑세기의 미실을 설명할 때 이 내세라는 단어보다 적합한 용어를 찾을 수 없다. 이 단어 이외에는 수많은 남성들이 그에게 바치는 뜨거운 정열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화랑세기는 32명의 대표 화랑 풍월주에 관한 역사서인데,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미실이라는 점은 그의 마력에 가까운 매력이 신라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첫 번째 남편 세종 정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실은 화랑 사다함의 비련의 죽음과 맞닥뜨린 때까지만 해도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대원신통의 수동적 여인에 불과했다. 대원신통은 신라 왕실의 왕비 등의 여자를 공급하는 혈통을 뜻한다는 것이 화랑세기를 역주해야 한 이종욱 교수의 설명인데, 이는 인통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신라에는 대원 정통 이외에도 신라 왕실의 왕비 등을 공급하는 진골 정통이 있었다. 화랑세기에 따르면 이 두 혈통은 철저하게 모계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북의 세습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딸로, 딸에게서 손녀로 이어지는 특이한 혈통이 대원신통과 진골 정통이었다. 특이한 이 두 혈통이 국왕의 총애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경쟁 관계에 있었을 것은 물론이다. 화랑세기는 봄이라는 여성을 대원신통의 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봄이는 13세 풍월주 용춘의 먼 조상이다. 봄이는 눌지왕 때 활약한 인물로서 100에서 150여 년 뒤인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때 활약한 미실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미실의 외할머니 옥진이 대원신통의 직접적인 종주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보미와 미실은 보석의 아름다운 집 미실 이란 이름처럼 미모도 이은 것이 확실하다. 미실의 외할머니 옥진은 1세 풍월주 위화랑의 장녀였다. 처음 영실에게 시집갔으나 얼마 안 있어 버풍왕의 사랑을 받았다. 11세 풍월주이자 미실의 아들인 하종조에는 미실 탄생 전사가 흥미롭게 전해진다. 당초에 버풍제가 영실공과 내정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옥진 공주가 졸린 눈과 헝클어진 머리로 버풍제를 이끌며 좋은 꿈을 꾸었는데,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했다. 버풍제가 무슨 꿈인가? 라고 묻자 실색조가 가슴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답했다. 버풍제는 웃으며 실색은 섞인 것이고 새는 여자이니 빈첩의 조짐이다. 내 지아비와 함께 하라고 말했다. 옥진이 기뻐하지 않자 버풍제는 내 지아비와 나는 일체이니 아들을 낳으면 태자로 삼고 딸을 낳으면 빈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옥진이 이에 영실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었다. 과연 딸을 낳았다. 옥진은 버풍제가 신통스럽다고 여겨 묘도라고 이름 지었다. 묘도가 바로 미실의 어머니다. 버풍제는 약속대로 묘도를 부인으로 삼았으나 버풍왕의 양기가 너무 센 반면 묘도는 성기가 좁아서 괴로워했다. 버풍제는 차차 묘도를 찾지 않게 되었다. 버풍왕과 멀어진 묘도가 만난 사랑이 2세 풍월주 미진부였다. 하루는 옥진공주가 꿈에 칠색조가 자기 가슴 속에 날아서 묘도에 들어간 것을 보고 놀라
일어나 이상하게 여겨 묘도의 침실에 가서 엿보았다. 그때 묘도와 미진 부공이 함께 사랑을 나눈 중이었다. 옥진공주는 이에 기뻐하며 너희 부부는 이제 기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과연 미실을 낳았다. 미실은 화랑새기에 용모가 절묘하며 풍만함은 옥진을 닮았고 명랑함은 벽화 소지왕의 후궁을 닮았고 아름다움은 오도 옥진의 어머니를 닮아서 100가지 꽃의 영검함이 뭉쳐있고 3가지 아름다움의 전기를 모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될 정도의 완벽한 미모와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미실에게 옥진은 전문적인 방사기술을 가르쳤다. 미실은 대원신통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방사기술을 열심히 배웠다. 그는 현란한 방사기술로 왕실 남성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았다. 화랑새기는 옥진이 나의 아이는 오도를 흥분시킬 만하다라고 말하고 좌우에서 떠나지 않으며 교태를 부리는 방법과 가물을 가르쳤다고 적고 있는데 탁월한 미모에 전문적인 방사기술까지 익힌 미실의 악길은 순탄해 보였다. 그러나 첫 번째 남자부터 계획에 어긋났다. 그녀의 첫 남자는 세종 정군이었다. 세종은 진흥왕의 이부 동복,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동생으로서 어머니는 지소태우였다. 세종이 자라자 지소태우는 공경의 미녀들을 궁중에 모아놓고 세종 정군을 불러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게 했다. 이때 세종이 미실을 선택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옥진은 세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미실을 세종의 부인이 아니라 진흥왕의 후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옥진은 미실이 궁에 들어가려 할 때 내가 너를 가르친 것은 내 숙모의 잉첩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지 어찌 정군을 섬기라는 것이었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미실의 숙모는 진흥왕의 왕비 사도왕후였으므로 내 숙모의 잉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우레의 말을 들은 미실은 빈첩의 돈은 색공에 있는데 어찌 진흥제를 받들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당차게 대답했다. 크게 기뻐한 옥진은 미실의 등을 어루만지며 이 아이는 좋게 도를 말하니 나는 근심이 없다고 말했다. 대원 신통에게 색사는 곳 도였던 것이다. 궁중에 들어간 미실은 옥진에게 배운 전문적 방사 기교로 세종을 사로잡았다. 화랑새기 11세 하종조는 세종 정군은 깊이 빠져들어 기동을 못하였다고 이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세종을 사로잡은 미실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만족감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 미실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소태우가 미실의 숙모 사도왕후를 폐하려 한 것이다. 진골정통이었던 지소태우는 같은 혈통인 숙명공주에게 왕후 자리를 주기 위해 사도왕후를 폐하려 한 것이다. 이 정보를 입수한 사도왕후는 진흥왕에게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진흥왕은 사도왕후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소태우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왕후를 더욱 사랑했다. 그러자 지소태우의 길 잃은 분노가 사도왕후의 조카 미실에게 향했다. 지소태우는 미실을 쫓아내기 위해 내게 정군의 의복과 음식을 받들라고 했지 누가 색사로 어집히라고 했느냐는 고시를 붙였다. 세종을 즐겁게 섬긴 것 이외에는 아무 죄도 없었던 미실은 눈물을 흘리며 궁에서 쫓겨났던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화랑사다함과 못다 이룬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궁에서 쫓겨난 미실은 화랑사다함을 만났다. 세종이 미실이 상단 첫 남자라면 사다함은 그가 만난 첫사랑이었다. 이때 사다함의 나이는 불과 15, 16세였다. 사다함과 사랑에 빠진 미실은 부귀는 모두 한때라면서 부부가 되기로 굳게 약속했다. 일방적인 색공보다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이 더 큰 즐거움임을 알게 된 것이다. 미실은 사다함을 만나면서
죄 없이 쫓겨난 억울함을 더 큰 사랑으로 보답받았다고 여겼다. 사다함은 남자 중의 남자 화랑이었고 화랑 중의 화랑 풍월주였다. 5세 풍월주였던 그는 대가야 정벌전에 참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흥왕이 제위 23년 562년에 이사부에게 대가야 정벌을 명령하자 그도 자원 참전했다. 그는 사랑을 핑계로 참전을 기피하는 대신 참전을 자원하는 사나이 길을 걸었다. 신라 여인 미실 또한 전선으로 가는 사다함을 사랑으로 막지는 않았다. 신라의 남성과 여성에게 사랑과 전쟁은 둘 다 피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였다. 미실은 출전가를 불러 사다함을 위로했다. 바람이 분다고 하되 임 앞에 불지 말고 물결이 친다고 하되 임 앞에 치지 말고 빨리빨리 돌아오라 다시 만나 안고 보고 이미여 잡은 손을 참아 물리치려노. 사다함은 미실에게 자신의 용명을 가시하고 싶었다. 세종 정군보다 지위는 낮지만은 사내의 역량은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미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기당 비장으로 기병 5천을 거느리고 대가야 국경선의 성문인 전당량을 기습해 큰 공을 세웠다. 이 승자는 사다함의 명성을 전 신라에 떨치게 했다. 진흥왕이 그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가야인 포로 300명과 많은 토지를 줄 정도로 그가 세운 공은 큰 것이었다. 사다함이 이처럼 전선을 누비며 전공을 세우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해 둘의 사랑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 미실을 그리한 세종 정군이 상사병에 걸린 것이 계기였다. 세종이 죽을 지경에 처하자 그를 쫓아냈던 지소태우는 미실의 입궁을 명했다. 태우의 명을 어길 수 없었던 미실은 사다함이 전선에 가 있는 동안 입궁했다. 이때 세종 정군은 이미 육명이라는 부인이 있었다. 사다함에 마음이 가 있는 미실은 육명을 핑계로 첩이 된 것이 부끄럽다며 세공을 거부했다. 다급해진 세종은 지소태우에게 청해 미실을 정군 부인으로 삼고 육명을 둘째 부인으로 삶았다. 육명이 이에 불만을 가진 것은 당연했다. 사랑에 눈먼 세종은 육명을 아예 내쫓아버렸다. 큰 공을 세운 사다함이 계산했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꿈에도 그렸던 미실과의 결혼이 아니라 미실이 세종의 부인이 되어 있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사다함은 청종가를 지어 구슬피 불렀다. 파랑새야 파랑새야 저 구름 위에 파랑새야 어찌하여 나의 콩밭에 머무는가. 파랑새야 파랑새야 너 나의 콩밭의 파랑새야 어찌하여 다시 날아들어 구름 위로 가는가. 이미 왔으면 가지 말고 또 갈 것을 어찌하여 왔는가. 부질없이 눈물 짓게 하며 창자가 문드러져 말라 죽게 하는가. 나는 죽어 무슨 귀신 될까. 나는 죽어 신병되리. 날아들어 호신되어 매일 아침 저녁 정군 붙여 보호하여 만년 천년 죽지 않게 하리라. 청조가는 내용이 몹시 구슬퍼 당시 사람들이 다투어 서로 암송에 전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서러버리 애송공이 되었다. 사담은 매일 아침 저녁 정군 붙여 보호하여 만년 천년 죽지 않게 하리라고 노래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승화시키려고 했으나 가슴속의 슬픔을 견딜 수 없었다. 근데 슬픔을 이기지 못한 사담은 상사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한 상구삭의 기록에 따라 사다함의 죽음은 친구 무관랑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화랑새기는 그가 죽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관랑의 죽음이 아니라 미실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삼국사기 사다함조는 사담이 처음에 무관랑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벗이 되기로 약속했는데 무관이 병으로 죽자 매우 설케
울다가 7일 만에 자신도 죽으니 그때 나이 17살이었다고 기록했다. 이는 최근까지 사담과 무관낭이 동성애자라고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호랑새기는 사담 사망의 진짜 원인이 상사병임을 전하고 있다. 사담이 죽자 미실은 세종에게 사담이 나를 사모하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천주사에서 사담의 명복을 빌었다. 꿈에 사담이 품에 달려들면서 너와 내가 부부가 되기로 했으니 너의 배를 빌려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후 미실이 임신에 낳은 아이가 하종이었다. 후에 11세 풍월주가 되는 하종은 용모가 사다음과 비슷했다. 이 때문에 서라벌에는 미실이 이미 사다음의 씨를 받은 후 이 궁에 낳은 아들이란 소문이 돌았는데 화랑색의 저자 김대문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다. 미실의 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다음의 죽음은 미실의 인생관을 바꿔놓았다. 이전의 미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천주사에서 사담의 명복을 빌면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결정짓기로 결심한 것이다. 미실은 다시는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권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내세적 매력을 이용해 권력 장악의 길로 나섰다. 이 길에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다. 숙모 사도왕후였다. 둘의 혈통은 같은 대원 신통이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배타적 독점 대신 공유를 추구했다. 미실과 사도왕후는 삼생, 전생, 현생, 후생의 1차가 되기로 약속하는 굳건한 동맹을 맺었다. 둘이 동맹을 맺은 후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진흥왕과 사도왕후 사이에서 난 아들인 동륜 태자를 보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일에는 경쟁자가 있었다. 바로 지도 태우였다. 지도 태우는 진골 정통인 만호 공주와 동륜 태자를 짝지어 주려고 했다. 이를 알아챈 사도 왕후는 미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아들은 좋은 아이다. 태자와 사귀어 아들을 낳게 되면 너를 대자비로 삼을 것이다. 미실은 크게 기뻐하며 얼른 태자 사냥에 나섰다. 동륜 태자는 곧 미실의 마력에 흡입되었고 미실은 태자의 아이를 임시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진흥왕이 미실을 불렀다. 미실은 이를 거절하지 않고 진흥왕에게 나아갔다. 사담의 죽음을 계기로 인생관이 바뀐 그에게 부자와 동시에 관계하는 것은 임금과 태자를 동시에 보섭하는 것을 뜻했다. 화랑새기는 미실은 음사, 색사를 잘했기 때문에 진흥왕의 총애가 날로 중해져 황후궁 전주에 발탁되었는데 그 지위가 황후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소태후에게 울며 쫓겨났던 미실이 이제 황후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미실은 진흥왕과 태자를 모두 상대하면서도 남편 세종도 버리지 않았다. 대신 세종을 자신의 신하처럼 만들었다. 미실은 궁에 머물며 사람을 시켜 세종이 밖에서 공을 세우도록 설득했다. 세종은 미실의 명에 복종했다. 그가 6세 풍월주가 되어 많은 낭도 등을 거느리고 지방에 가 있을 때 미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 30여 년 전에 폐지된 원화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한 것이다. 원래 화랑도는 여성 원화가 이끌던 조직이었다. 준정과 남모라는 두 미모 여성이 원화로서 300여 명의 낭도를 이끌었던 조직이 화랑도였다. 준정은 삼산공의 딸이었고 남모는 버풍화의 딸이었는데 남모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준정이 남모를 술로 유혹해 물에 빠뜨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원화 제도가 폐지된 것이었다. 원화 대신 선화에게 화랑을 이끌도록 했는데 그가 바로 풍월주였다. 미실은 원화가 되기 위해 화랑이었던 동생 미생과 또 다른 화랑 설원낭을 끌어들였다. 화랑 세계에는 미실이 설원낭은 물론 미생과도 정을 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미실은 두 화랑에게 내가 너희들과 사사랑 관계를 가졌는데 만약 낭도들의 중망을 잃는다면 곧 세상의 여론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어째 나를 원화로 받들지 않느냐라며 자신을 받들라고 명령했다. 이처럼 두 화랑을 앞세워 여론을 형성한 미실은 진흥왕에게 원화의 부활을 요청했다. 진흥왕은 세종을 물러나게 하고 미실을 원화로 삼았다. 세종은 낭도들에게 새 원화는 나의 옛 부인이니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고 잘 섬기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화랑세기는 이때 낭군들은 눈물을 흘리며 물러가지 못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원화 제도의 부활은 낭도들에게 큰 충격이었으나 임금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다. 이로써 원화 제도는 폐지된 지 29년 만에 다시 부활되었다. 진흥왕은 미실 전주와 함께 곤룡포와 멸류관을 갖추어 있고 남도에서 조화를 받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진흥왕은 이를 기념해 연호까지 대창이라고 고쳤다. 화랑세계에 기록된 이날의 잔치 장면은 고대 신라인들의 자유로운 성풍습을 잘 보여준다. 이날 밤 진흥제와 미실은 남도의 정궁에서 합한하였다. 낭도와 유아들로 하여금 새벽까지 놀고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서로 예를 갖추지 않고 합하게 하였다. 성정의 미녀로서 나온 자가 또한 가득 찼다. 밝은 등불이 천지에 이어졌고 환상이 사해에 걸어 넘쳤다. 진흥제가 원화와 함께 난간에서 구경했는데 낭도들이 각기 원화 한 명을 이끌고 손뼉치고 춤추며 그 아래로 지나갔고 그때마다 만세 소리가 진동했다. 진흥제는 매우 큰 기쁨을 느끼고 원화와 함께 채전을 무리에게 던져주며 저들도 각기 자옹이고 나와 너도 자옹이다 라고 말했다. 미실은 몸을 완전히 돌려 진흥왕의 품에 파고들며 숙모의 존귀함으로도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대개 미실이 색이 아름답고 교태를 잘 부리는 것은 옥진의 기풍을 크게 가진 것이다. 마치 집단 섹스를 연상케 하는 이 장치 장면을 적으면서 화랑세기는 당시 사람들은 사다음의 영혼이 늘 미실의 가슴 안에 있으면서 좋은 계책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라고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미실이 숙모의 남자 진흥왕과 나누는 사랑이 고대 신라인에게는 불륜이 아니었다. 진흥왕은 화랑세기에서 천하를 뒤집을 만큼 사랑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미실에게 반해 있었다. 미실이 진흥왕을 사로잡은 것은 미모 때만은 아니다. 그는 문장을 잘 지었다는 표현대로 학문에도 능했다. 진흥왕이 업무를 볼 때 그는 옆에서 모시며 문서를 보고 참결해서 조야의 권세를 옥진궁으로 돌아가게 했고 대원 신통이 다시 성하게 일어나게 했다. 자신을 내쫓았던 지소태우의 진골정통과 맞서 거둔 완벽한 승리였다. 그러나 그의 거침없는 남성 편력에도 위기가 닥쳤다. 동륜태자의 변사였다. 다음은 동륜태자의 변사와 미실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륜태자는 미실과 관계하면서 붙인 진흥왕의 후궁 보명 공주와도 사통했다. 진흥왕은 사도 왕후와 미실 외에도 보명, 옥리, 오라 등의 궁주를 더 두었다. 물론 모두 진흥왕의 여자들이었다. 보명 공주는 처음 진흥왕을 의식해 태자를 거부하다가 미실이 진흥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미실과 경쟁을 포기하고 태자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태자는
대청이라 개원한 지 4년째인 진흥왕 33년 572년 3월 혼자 보명궁의 담을 넘다 큰 개에게 물려주고 말았다. 진흥왕은 태자의 종인들을 조사하게 했는데 미실과 미생의 낭도들이 여러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종인들의 입에서 미실의 추행에 관한 증언들이 속출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진흥왕이 큰 옥사를 일으키려 하자 미실은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 목 놓아 울면서 전주 자리를 내놓고 궁을 나갔다. 미실에게 화가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때 미실을 구원하기 위해 나선 인물이 삼생의 일체가 되기를 맹세했던 숙모 사도왕후였다. 어찌 천한 무리들이 어지러운 말로 총첩의 은혜를 빼앗고 죽은 아들의 홀령을 아프게 합니까? 진모가 나서서 아들의 홀령을 언급하며 미실을 두둔하자 진흥왕은 불문에 불치라는 조칙을 내렸고 사건은 가라앉았다. 진흥왕이 사건을 봉합하는 것은 물론 사동 왕후의 공고 때문이지만 미실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진흥왕이 미실의 사제까지 찾아갔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미실은 눈물을 흘리며 진흥왕에게 사죄했고 진흥왕은 사과를 받아들여 미실을 다시 전주로 임명했다. 그러나 미실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그는 남편 세종을 선택했는데 이는 그의 전략이었다. 세종은 미실의 부름에 기꺼이 달려왔다. 화랑새기는 세종공은 태후에게 효도하고 대왕에게 충성스러웠으며 황후의 아들로서 미실에게 정절을 바쳤다. 스스로 그것을 일생의 일로 삼았다. 평생토록 한 사람도 책망하지 않았고 한 소송도 그릇되게 판결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다. 그래서 김대문은 화랑새기에서 세종을 화랑 중의 화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미실의 종이었다. 세종은 오랜만에 미실과 독점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나 둘의 재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미실은 세종과 회공으로 이주해 운호 지정을 나누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진흥왕을 완전히 떠나 세종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미실이 진흥왕과 사이에서 난 수종을 데리고 간 것은 진흥왕을 유인하기 위한 계략의 일환이었다. 어리다는 명분으로 데려갔으나 수종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미실이 궁을 나가자 그가 보고 싶어진 진흥왕은 수종을 본다는 핑계로 여러 차례 미실을 불렀으나 거절당했다. 미실의 거절 형식은 자신의 죄를 적은 글을 올리는 것이었다. 죄를 지었으므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실제의 목적은 진흥왕 길들이기였다. 진흥왕은 해군까지 직접 고동할 수밖에 없었다. 진흥왕은 눈물까지 흘리며 미실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다. 그자 미실은 못 이기는 청 진흥왕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때 미실은 이미 세종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그는 해산 후 입궁하겠다고 청했으나 미실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게 된 진흥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미실이 이렇게 입궁에서 난 아이가 옥정이었다. 세종은 또다시 사랑을 빼앗긴 외로운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미실은 세종을 버리지 않았다. 미실은 진흥왕을 움직여 세종에게 병부 우령을 제수하고 입궁에 살게 했다. 진흥왕은 미실을 혼자 독점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입궁한 미실은 다시 예전 신복들을 모두 끌어들여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 그는 사도왕후와 함께 내정을 장악하고 세종, 설원, 미생 등에게 외정을 장악하게 했다. 때마침 진흥왕은 풍질에 걸려 정사를 보지 못했고 정사란 화랑색의 기록대로 모두 사도와 미실에게서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미실은 진흥왕뿐만 아니라 사도 왕후도 챙겼다. 진흥왕이 풍질에 걸려 사도 왕후가 남녀 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미실은
세종에게 사도 왕후의 사랑을 받으라고 권했다. 세종은 처음에는 힘써 거절했으나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왕후와 사랑을 나누었다. 미실에게 성결은 배타적인 금기가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오락이었다. 진흥왕이 병에 걸렸다고 사도 왕후까지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음은 진지왕의 폐위와 설원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랑세기는 병석에 누운 진흥왕이 내외의 정사를 보지 못하고 오직 사도 미실, 보명, 옥리, 월하의 5 공주와 더불어 즐거움에 탐닉하였다고 적고 있는데 병석에서도 색을 탐한 것이 건강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진흥왕은 재위 36년 만인 576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미실은 진흥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신 권력 확대를 위한 계기로 사용했다. 미실은 사도 세종, 미생과 함께 진흥왕 사망 사실을 비밀에 붙였다. 미실은 사도 왕후와 짜고 태자 금륜과 정을 통한 후 다른 마음을 먹지 않기로 약속받고 왕위에 오르게 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인물이 진지왕이었다. 그런데 진지왕은 즉위 후 약속을 어기고 미실을 돌보지 않았다. 미실은 사도 왕후와 논의해 진지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했다. 사도 왕후의 오빠 노리부와 미실의 남편 세종을 진지왕 폐위 거사로 주도할 인물로 정했다. 그런데 문노가 이끄는 가야계 낭도들이 불복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문노가 이끄는 낭도들은 가야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단결력이 강했다. 문노 일파는 세종을 따라 지방에서 전공을 세웠으나 가야계라는 이유로 합당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문노가 이끄는 가야계 낭도들은 설원낭에게 불복하고 따로 일문을 세웠는데 이는 낭도들이 둘로 갈렸음을 뜻했다. 설원낭 일파는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문노 일파는 청의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청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진지왕을 지지하고 나서면 오히려 미실이 수세에 몰릴 수가 있었다. 왕을 배출하려는 싸움에서 패배는 곧 죽음이었다. 미실은 사도 왕과 상의해 2 팔을 하나로 합친 후 거사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이 다시 원하가 되어 2 팔을 하나로 통합한 후 거사하기로 한 것이다. 사도는 왕후의 명을 으로 미실을 다시 원하로 임명했다. 원하 미실은 남편 세종을 상선, 문노를 아선, 설원낭을 자봉사화랑으로, 비보랑을 우봉사화랑으로 삼고 미생을 전방봉사화랑으로 삼았다. 세종과 설원낭은 미실의 명령을 거부할 처지가 아니었다. 문노 또한 아선으로서 설원낭보다 앞에 있게 되었으니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실은 이런 조치로 만족하지 않았다. 미실은 문노의 적극 지지 여부에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자신의 종형제 윤궁을 문노와 맺어주었다. 그러나 문노가 윤궁과 맺어지기에는 신분이 낮았다. 문노의 어머니는 가야구 문화공주였지만 아버지 비조부가 신분이 높지 않았다. 문화공주는 원래 호조의 첩이었으나 비조부와 몰래 통해 문노를 낳았기 때문에 윤궁과 신분이 맞지 않았다. 그러나 미실은 자신의 궁에서 2를 결합시켰다. 아선이란 자리보다도 이 혼인이 문노를 미실 편으로 만들었다. 정의를 강조하는 문노는 평소에 미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윤궁이 문노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그대는 세종 정군의 신하인데 미실 궁주를 반대함은 옳지 않습니다. 세종이 미실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것은 그대가 나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의 낭도가 만약 그대는 옳다고 하면서 나는 그러다고 하면 그대는 어떻겠습니까? 문노는 미실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진지왕을 폐위시키라는 사도 왕의 비밀조서 밀조를 받은 세종이 문노를 불러
밀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명예에 따를 뿐입니다. 어찌 감히 사사로운 정을 돌보겠습니까? 라고 답한 것은 윤공의 사전 정지작업 결과였다. 문노까지 거세에 가다마자 진주왕의 폐위를 막을 인물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미실은 한번 자신의 편이 된 인물을 끝까지 챙겼다. 진평왕이 뒤를 잇자 미실은 문노가 진지왕 폐위에 공을 세웠다며 진골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보답했다. 이는 문노에게 큰 상이었다. 이제 정식으로 윤궁과 혼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실이 남성들을 다루는데 미생만을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설원낭과 문노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미실은 자신의 애인 설원낭을 제7세 풍월주로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설원낭의 어머니는 옥진의 동생 금진이었으나 그의 아버지 설성의 출신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낭도들이 반발한 것이다. 미실은 일단 임금의 총애를 바탕으로 낭도들을 호령하는 책칙으로 예속시켰다. 그리고 자주 진기한 하사품을 내리는 당군으로 그들을 달랬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미생을 부제로 삼아 설원낭을 보잡게 했다. 그러나 미실의 마음에서 우러난 복종만이 진정한 복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실이 설원낭에게 3세 풍월주 모랑과 과처 준하를 아내로 맞도록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가부가 된 지 18년째인 준하의 나이 38세였다. 미실이 당시로서는 노령인 그를 선택한 것은 준하의 아버지가 1세 풍월주 위아량이었기 때문이다. 준하가 설원낭을 다시 남편으로 맞아 아들 서롱을 낳자 여러 낭도들이 위 화랑공의 손자이다라며 진심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실은 이처럼 설원낭의 지위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으나 그의 능력이 문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다. 미실은 문노를 국선으로 삼아 설원낭과 미생에게 스승으로 섬기라고 명령했다. 풍월절은 설원낭이었으므로 그 무리 중에서 불평하는 자가 많은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설원낭은 미실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했으므로 무릎을 꿇어 섬겼다. 그러자 문노의 무리 또한 설원낭에게 기꺼이 복종하였다. 정통과 정의로 갈렸던 두 낭도가 비로소 화합적 통합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미실의 속셈은 애인 설원낭에게 있었다. 미실이 설원낭의 풍월주 지위를 문노에게 물려주라고 명령한 것은 겉으로는 문노를 위한 것 같았지만 실제는 설원낭을 위한 것이었다. 당연히 서열 문제가 발생했다. 문노가 국선이지만 풍월조로는 설원이 선배였기 때문이다. 화랑은 후계자가 전주에게 하배를 올리고 칭신하는 법이 있었다. 양위하는 날 세종이 미실과 함께 수레를 타고 행사장에 이르렀을 때 세종이 미실에게 도맥으로 따지면 문노가 설원의 스승이지만 화랑의 계통으로 따지면 설원의 아우인이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물은 것은 이 문제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실은 명쾌한 결론을 갖고 있었다. 그는 설원은 나이 총신이고 또 정통 풍월주의 형이지만 문노는 비록 스승이나 정도가 아닙니다. 어찌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말했다. 세종이에 설원을 미실 옆에 앉도록 했고 문노는 옷을 갖추고 무릎 걸음으로 나가서 미실에게 먼저 절한 다음 세종에게 절했다. 그리고 다시 설원에게 절하며 머리를 조아려 자질이 없다고 사양하는 형식으로 취했다. 미실이 인부를 주며 내 형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로써 둘의 오랜 서열이 정리되었다. 문노는 설원에게 합의하고 칭신하는데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미실이 이를 듣고 기뻐하며 설원에게 내가 너에게 먼저 몸을 굽히게 한 것은 오늘이 있기 때문이다
고맙다라고 말했다. 서로는 감사의 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신의 머리카락 하나와 살갗 하나도 총주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서로는 자신을 따르는 낭도들과 함께 미실이 출입할 때마다 호위했다. 낭도들의 호위를 받은 미실의 행차는 저절로 사람들의 머리를 숙여지게 했다. 임금의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평왕이 즉위했으나 어린 나이였기에 미실이 조정의 일을 마음대로 처리했다. 신라사회는 이제 국왕까지 갈아치우며 남편 세종뿐만 아니라 설원 등 풍월주들의 절대적 충성을 받는 미실의 수중에 있었다. 10세 풍월주가 동생 미생, 11세 풍월주가 아들 하종, 그리고 16세 풍월주가 미실과 설원낭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보정이었던 점은 그가 가진 힘의 크기를 잘 보여준다. 미실은 진지왕이 폐위되어 유궁에 갇히고 진평왕이 즉위한 579년에 옥새를 관장하는 세주가 되어 정당에서 정사를 보는 중에 백양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낙꿈을 꾸었다. 이것은 길한 꿈이라고 생각한 미실은 얼른 진평왕을 끌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진평왕은 아직 어려서 미실의 기분에 따라주지 못했다. 그러나 미실은 설원낭을 불러들여 정을 통했고 이렇게 난 아들이 보정이었다. 미실은 진평왕에게 남녀의 도를 깨닫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22세 풍월주 양도 공전의 다음 구절을 보자. 진평제가 즉위할 때 나이가 13살이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넘쳤다. 사도태후가 보명과 미실에게 진평제를 이끌도록 했다. 미실은 위가 낮고 골이 천하하여 보명에게 상도 먼저 이끄는 것을 양보했다. 그러나 보명은 그때 성명을 뵌 지 3개월이었기에 굳이 사양했다. 이에 미실이 먼저 사랑을 받았다. 진평제는 양기가 통하게 되자 스스로 보명궁에 이르러 이끌어 달라고 청했다. 미실은 13살의 어린 진평에게 신국의 도라는 일종의 성교육을 시킨 것이다. 진평왕이 즉위했을 때 미실의 나이는 32살이었다. 진평왕이 스스로 보명을 찾아가 성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미실의 가르침은 탁월했다. 신라에서 국왕의 남녀 관계는 단순한 유교 만족의 차원이 아니라 왕실의 번영을 희구하는 필수적인 의식이자 신국의 도이기도 했다. 미실은 이런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미실에 의해서 옥진을 종주로 모시는 대원 신통은 왕가보다 높아졌다. 11세 풍월주 하종이 12세 풍월주 보리와 함께 신궁에서 버풍왕과 옥진의 교신상에 절할 때 있었던 일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실의 아들 하종이 버풍왕보다 옥진 공주에게 먼저 절을 하자 보리가 오늘날 우리들이 귀하게 된 것은 모두 선제 버풍왕께서 내려주신 것인데 어찌 그분을 뒤로 합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종은 선제가 말씀하시기를 억조 찬생이 나를 신으로 여기지만은 나는 옥진을 신으로 여긴다고 말씀했으며 영실 옥진의 첫 남편 공 또한 옥진 공주에게 먼저 절하고 제에게 절했다. 대개 미실 공주께서 가르친 바이다 라고 대답했다. 화랑새기는 지소태후의 손자였던 보리가 부득이 따랐다고 적을 정도로 한때 그를 쫓아냈던 지소태후의 진골 정통은 이미 미실의 상대가 아니었다. 미실의 죽는 모습은 그의 진 명목을 잘 보여준다. 진흥, 진지, 진평의 세 왕을 모신 그는 진평왕 28년 서기 606년 병에 걸렸다. 화랑새기는 그의 병을 이상한 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설원낭이 밤낮으로 옆에서 간호했다. 설원낭은 나아가 미실의 병을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밤이면 밤마다 간절히 기도했다. 설원은 마침내 미실의 병을 대신해 자신의 병에 걸려 죽었다. 설원낭이 죽자 미실은 자신의 속옷을 넣어 함께 장사 지내며
나도 또한 오래지 않아 그대를 따라 하늘로 갈 것이다 라고 슬퍼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 58세였다. 우리 역사에서 복수의 여성들에게 일부 종사를 시킨 남성은 많아도 복수의 남성들에게 일부 종사를 시킨 여성은 그가 유일하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한 여성은 그뿐이다. 미실이 주도하던 시절 신라는 진정한 여인 전하였던 것이다. 미실 편이었습니다. 태백산 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